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밈코인 사업성 있나요? 페페코인 사업성 아무것도 없습니다. 밈코인 1등 도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시바이누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도끼선생입니다. 이번에 시바이누가 AI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시바이누 수석 개발자인 쿠사마 시토시는 시바 AI 사라를 도입하여 시바이누 커뮤니티에 선보였는데 유저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시바이누 커뮤니티입니다. 주소는 시바이누.커뮤니티고요. 여기서 시바이누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카드 게임도 하고 시바이누와 함께 홀더들이 노는 곳인데 여기서 시바이누 AI 사라가 생태계 참여자들과 소통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호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영특한 AI인가 봅니다.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바이누는 시바리움 메인넷을 통해서 타일중앙화 거래소 시바스왑과 도지킬러로 만들어진 리시 토큰 그리고 가스 토큰인 본 토큰까지 시바이누가 이제는 자체 생태계를 완벽하게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AI 사라까지 더해지면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수수료 보상과 디파이에 사용되는 트리트 토큰과 그리고 스테이블 토큰인 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코인은 바로 쉬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시바이누가 1달러를 갈지 아닐지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1달러와 가치가 똑같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탄생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에는 코인이 시장에서 통용이 되기 전이었고 기껏해야 1억짜리 비트코인을 피자와 바꿔먹고 좋아할 때였습니다. 이런 초창기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의 비전을 예견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당시 코인 거래소 1위인 비트맥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래소를 운영하다 보니 코인이 거래가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달러와 연동이 되어 가치가 변하지 않는 코인에 대한 문의가 거래소에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 뒤부터 코인이 오를 것 같은데 현재는 현금과 같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 코인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계속 현금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트맥스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당시에는 생소했었던 스테이블 코인이 10년이 지난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테더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고 USDC도 7위에 올라왔습니다. 10위권에 2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테더 시총은 무려 140조 원이나 하는데 전혀 가치가 오르지도 않는 코인에 왜 140조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왔을까요? 남미의 나라들은 열악한 정치와 경제 체제로 자국의 통화의 가치가 불안정해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V 보시면 빵 한 조각 사려고 현금 뭉치를 갖고 가야 겨우 살 수 있는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극복을 하면서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테더는 이용자와 발행자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가치가 변하지 않는 코인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코인을 통한 투기가 아닌 거래가 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미와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코인을 통한 결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멕시코에서는 국가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벌이에 본격적으로 나선 곳이 있는데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과 2등 스테이블 코인인 USDC는 잘 알려진 파트너입니다. 블랙록이 출시한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 USDC로 발행해서 펀드 소유자에게 USDC를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만 1경원으로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규모의 20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이 원래는 코인 시장의 안티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블랙록이 최근 비트코인 ETF를 빠르게 승인받고 비트코인 20만 개를 단숨에 사버려 이제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했고 누구보다도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는 그런 기관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런 블랙록이 토크나 펀드 판매 이후 다음으로 눈독 들이는 시장이 스테이블 시장이었던 것이죠. 스테이블 시장은 한마디로 달러 코인 발행권을 갖게 되는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전 세계의 최강국이 된 것은 달러 발행권이 있기 때문에 달러 발행을 늘리고 줄이면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달러와 연동이 된 코인의 발행권을 블랙록이 갖게 된다면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바이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제 시바이누 1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스테이블 시장은 매우 큰 시장이죠. 그러면 이제는 시바이누의 스테이블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할 것인지 따져봐야겠죠. 첫 번째 요건은 발행량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면 시가총액도 정해져 있고 이 시가총액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가치가 달러와 1대1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할 수가 없죠. 코인 발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를 발행량만큼 보관을 하면 되는데 달러를 시총만큼 보유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플랫폼을 갖고 있어 스테이블에 먼저 투자하는 곳들이 느는 그런 방법입니다. 당연히 플랫폼을 갖고 있는 시바이누에게는 두 번째가 매우 유리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시바이누 코인일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 돈으로 USDC가 미국 국채를 편입한 것처럼 시바이누 코인을 편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시바이누뿐만이 아니라 시바이누 생태계에 있는 트리트, 리스, 본 토큰까지 엄청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에 1,000억이 들어오면 이 돈이 시바이누로 흘러 들어오게 되죠. 즉 1,000억 원이 들어오면 1,000억만큼 1대1로 효과가 생기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금융업, 즉 디파이 사업과 시바 스왑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 사업을 시바이누가 갖고 있다는 거죠. 대출도 하고 레버리지도 일으키고 덱스 거래소를 통해서 다른 코인에도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시바이누 생태계로 들어온 1,000억 원이 빠르게 돌고 돌면서 1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이익률이 가장 높은 사업이 바로 금융업입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없기 때문이죠. 돈놀이는 그냥 플랫폼으로서 성공만 하면 돈이 돈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이익은 시바이누의 소각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선순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현재 시바이누 사업이 이것저것 난잡하게 하는 것 같지만 치밀하다고 느끼는 점이 바로 디파이와 스테이블 사업을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소름이 돋습니다. 이런 시바이누 사업 가능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투자자들도 아닌 코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원래 코인 가격이 위아래로 요동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창시한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움직일 때는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에 투자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얘기할 정도로 보수적인 인물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서 두 번째로 하면 서러울 시바이누와 같은 밈코인을 곱게 볼 리가 없었죠. 어느 날 시바이누 재단에서 시바이누 코인 상당량을 묻지도 않고 비탈릭 부테린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을 소각을 하면서 시바이누와 거리두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가 최근 시바이누 스테이블 코인 출시 움직임에 대해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시바이누가 1원 간다, 1달러 간다 말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이건 예견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바이누가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시바이누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번 스테이블 코인의 사업 성공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해줄 파워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현재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아직 시바이누의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홀더들의 집결입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소액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함께해 엄청난 결과를 보여준 사례가 많은데 시바이누 홀더들, 특히 한국 내에서의 움직임은 처참하다 못해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인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큰 종목인데 과거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게임스탑 가격을 하락시켜 돈을 벌려고 하자 개인 소액 주주들이 뭉쳐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공매도에 투자한 기관들은 엄청난 손실을 본 사례가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후로 전 세계에서는 소액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에 일침을 놓는가 하면 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이용하고 SNS에 후기를 남기면서 회사의 주가를 직접 끌어올리는
진정한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바이누 ETF를 출시해달라는 청원을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에 청원을 넣었고 만여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과연 왜 ETF 승인을 해달라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 시바이누 홀더들일 겁니다. 시바이누 홀더들은 한마디로 시바이누의 주주이자 주인과 다름없습니다.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시바이누를 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시바이누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 결제 수단으로 채택해달라는 청원에 이미 10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도지는 일론 머스크가 있어서 테슬라 결제에도 사용한다고 하지만 시바이누는 안타깝게 결제를 위한 지지자가 없는 것이죠. 이런 빈자리를 누가 메꿔야 할까요? 시바이누의 작지만 강한 우리 소액 홀더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지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결제에 이용한다고 언급하기 전까지는 그저 잡코인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제 채택에 대한 언급 이후 4,500배가 올랐습니다. 시바이누는 이런 강력한 지지자가 없다고 그저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똘똘 뭉쳐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결제를 해달라는 청원에 한 표를 던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의 주요 거래 물품이 소비재이기 때문에 결국 아마존의 최대 고객들이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인 것이죠. 따라서 청원자의 수가 곧 아마존의 고객 유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쪽수에 이길 기업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이트는 현재 시바이누 ETF를 출시해달라는 청원 홈페이지입니다. 이런 곳에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한데 모여 시바이누의 결제가 필요한 대기업들의 이런 청원을 직접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목소리를 전달하면 어떨까요? 이런 행동주의적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시바이누 1달러 간다는 것에 조롱 섞인 목소리보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시바이누 홀더들끼리 시바이누 가격을 올리기 위해 청원 정보 교류도 하고 시바이누 플랫폼을 직접 이용하고 피드백도 하면서 행동주의적 주주로서 소통하는 방입니다. 사실 90%는 잡담이 더 많습니다. 3% 정도는 제가 시바이누 전망이나 차트 분석, 최신 뉴스도 올려드리고요.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는 소액 투자자이지만 뭉치면 일론 머스크 못지않은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 남겨주시면 시바이누 청원 정보 교류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